이 문재인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박지원이는 그 거부될 거야. 뭐 그 사람이 증거 인멸한 것도 없고 도주 우려할 염려도 없지 않냐 했는데 지금 들어갔어요.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서욱 구속영장에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하고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이게 공범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죠. 공범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박지원도 물론 마찬가지고 박지원은 나는 불러면 뭐 떳떳이 가서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 말은 늘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수사의 그 이원석 총장이요. 엄청나게 강단 있는 총장이죠.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직진 수사입니다. 검찰이 수사할 때 후진하거나 또는 이제 우회전 좌회전 안 합니다. 바로 이게 그냥 직진으로 수사 달립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수사는 어떻게 기점이 어떠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 직진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오죠. 예. 그럼 이제 이재명 수사의 직진 라인은 도로는 바로 이제 그 유동규 다음에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게 직진 수사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직진 수사는요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제 그 서욱, 김홍희가 구속됐죠. 예. 그 다음에 그 기점은 박지원, 서훈, 예. 그 다음에 노영민, 이인영. 그렇죠. 노영민, 이인영. 예. 멤버들. 정의용도 뭐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거기 멤버들. 예. 그때 일단 서해 공무원 때 그 회의했던 멤버들 있잖아. 예. 예. 다 조작을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가는. 예. 이게 바로 이제 직진 수사입니다. 이렇게 그 진행되고요. 여기서 제가 그 서주석 이야기까지 놓았는데 좀 이게 제가 저도 제가 달성서가 아닙니까? 저에게 정자 빼면 서욱 아닙니까? 그러네. 근데 썰이 서 때문에 진짜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부터 썰이 서 있잖아. 서욱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서훈, 서주석까지 나와. 서훈 안보실장, 국정원장하고. 예. 그 다음에 서주석이 안보실의 1차장이에요. 예. 이 서주석이가 문재인의 아마 이게 서훈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사살인 거 확인했잖아. 어. 근데 문재인이가 야 너무 단정하면 김정은 위원장 기분 나쁘지 않아? 네. 이랬더니 사살을 확인했다 했다가 갑자기 바꿔. 사살이 추정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잖아. 예. 그래서 저는 뭐 서주석이는 그 장관급이 아니잖아. 1차장이니까. 예, 차관급이니까. 예. 애들아도 예. 전부 이게 그 직진 수사를 간다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들이 초토화된다 할까? 예. 아주 쑥대밭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문제는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서훈이냐? 무슨 박지원이냐? 정의용이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당시 수뇌부를 이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선에서 결정할 사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고 문재인이가 그 당시 뭐 종전선언 하겠다 해갖고 그렇게 김정은 한번 정상회담 하려고 그냥 애걸복걸 매달리던 시점 아닙니까? 그럼 결국 문재인한테 다 보고를 했고 서훈이나 안보실장 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탈북범이 이때는 정우영이가 했을 거고 그때 안보실장이니까 거기서 오케이를 사인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 이제 그 우리 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있잖아요. 예. 피살 사건. 이 두 사건은요. 저는 하나의 사건 쌍둥이라 봅니다. 일란성 쌍둥이 사건이 두 사건에게 공통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공통되냐? 두 사건 다 주범이 문재인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심기경호, 김정은의 심기경호를 위해서 두 사건 다 문재인이가 주범이다. 이 점에서 이게 일란성 쌍둥이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에 탈북한 주민도 이게 우리 국민입니다. 둘 다 이게 우리 국민이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앞에 그 이대준 씨에게 문재인이가 그때 유엔 총회 종전선언을 하는데 그럼 여기 김정은이 만약에 그 건드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 경호 맞잖아요. 예, 신기경호한 거죠. 그다음에 그 북한 주민을 이렇게 강제 북송시킨 것도 그때 이 부산의 아펙이나 예. 김정은이 초대하려 했는데 그러면 이게 건드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게 두 사건 다 김정은의 눈치를 본 문재인이가 주범이다. 이렇게 그 보이는 거고요. 이 사건에 특히 박지원 이야기 나왔으니 박지원이가 이제 뭐 서욱이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예. 회의해가지고 서욱이는 60건을 삭제했고 박지원이는 46건 삭제한 그게 똑같은 것이 아니 16건 더 삭제하면 구속되고 16건 적으면 불구속되고 이게 말이 돼요? 숫자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 그런데 박지원이가 지금 우리 기네스북에 하나 올라 있어요. 한국에. 기네스북에. 이거 깨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그 박지원이가 옛날에 그 북한 송금 있잖아요. 예. 그때 그 150억은 무죄 받았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몇천씩 이렇게 두 군데 뭐 SK 금호 이런 데 받아가지고 예.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예. 박지원이가. 야, 근데 그때 형집행정지 진짜 어렵잖아. 예. 박근혜 대통령도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나왔지. 예. 진짜 어렵잖아. 예. 이 형집행정지를 3년 동안에 7번을 받았어.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석으로 1년 2개월 있어. 거기 형을 다 사는 게 1년 5개월이야. 절반도 안 살았어. 절반도 안 살았다니까 3년에 보석에 형집행정지를 7번. 왜? 한쪽 눈 실명인데 한쪽 눈도 녹내자고 애꾸는 된다. 힐체에 들어놓으가 넣자마자 이게 지금 80대도록 팔팔하잖아요. 이 깨병 중에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 이번에 42년생이죠? 예. 80이잖아. 예. 이번에 너 들어가면 다시는 이게 형집행정지 놀 생각하지 마. 그렇게 되겠. 너 이게 그때 7번이나 깨병을 놓았잖아. 기네스북에. 너 이번에 놓으면 또 8번 기네스북에 계속 올라가 부끄러워. 세브란스 병원에 늘 입원했었어요. 아니 3년 살면서 형집행정지 7번 한. 근데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아팠냐고 너. 뭐 조성호하고 만나서 맨날 업무나 꾸미고 너 아픈 적 없잖아. 예. 이제 앞으로 깨병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5년 동안 꾀병이 안 통할 가능성이 많네요. 뭐 정권을 다시 재창출로 뭐 한 10년 걸릴 수도 있겠고 거기서 아니 김기춘 실장 스탠트 몇 개 받고도 몇 년 있었냐고요. 예. 박지원이 80이지만 지금 이게 지금도 입맛 살아서 이게 나불나불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패스트트랙 특검해야 된다고 떠드는데 근데 방송국도 이런 피의자한테 마이크를 주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마이크를 주는지. 뭐 제가 보기 서욱이 구속되면서 가장 가슴이 덜컥한 게 서훈이하고 박지원이죠. 박지원이는 뭐 똑같잖아 구조가. 예. 서훈이는 그대로 지시한 거고. 그럼 이 둘이는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간다. 그렇습니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박지원, 서훈, 뭐 노영민이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지난 19일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요새 사자성어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자부월족이라 제 도끼로 제 발을 찍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는 문재인이가 입을 닫고 지금 있어요. 항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답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한다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하는데 자기 수족 같은 참모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줄줄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는데 입 딱 다물고 양산에서 숨어 있으면 그게 숨어집니까? 결국은 저는 문재인, 이재명 다 그 뭐 경제용어죠. 퍼펙트 스톰, 대재앙이 몰려오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양산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게 또 페이스북 글 하나 올렸어요. 아, 그랬어요? 내 못 봤네. 정말 이게 오늘도 트위터에 예. 또 책 추천 하나 했어요. 참나 이게 자기도 이제 겁이 나니까요. 책 추천했는데 본인이 이제 김일성주의자로 몰렸잖아. 예. 김문수주의자 그랬잖아. 신영복을 제일 존경하니까 김일성주의자다. 맞죠? 제가 여기 히틀러를 제일 존경하면 히틀러주의자 맞습니다. 예. 맞잖아요. 근데 트위터에다가 김일성주의자 하니까 이제 그 뭐 요즘 상황이 계속 안 좋잖아. 예. 책을 하나 추천한 게 그 빨치산 책을 추천했더라고. 뭐냐면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라고요. 전라도 이제 구례 출신의 65년생 작가입니다. 전라도 구례 65년의 그 정지아 작가가요. 옛날에 그 쓴 책은 빨치산의 딸입니다. 빨치산이잖아. 예. 옛날에 쓴 책은 자기 아버지가 빨치산인지 뭐 자전적 소설인지 모르겠어. 소설이겠죠. 그러겠죠. 근데 구례니까 예. 빨치산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때는. 예. 근데 그
빨치산에 딸을 썼고 옛날에 예, 구례가 그것도 바로 이게 지리산 깊게 밑이니까요. 감동 깊게 읽었는데 이번에 논 아버지의 해방일지 아버지가 해방됐을 때 아마 자액이니까 이거는 이게 회상하면서 쓴 책인데 이 책을 딱 추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딱 문제가 또 써놨더라고. 뭐냐면 이제 그 32년 전 빨치산의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해학적인 문체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 화해를 풀어가는 작가의 역량도 감탄스럽다.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그런데 해놨잖아.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다.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다. 지금 이게 계속 김일성주의 북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신경을 해놨더니 마음이 안 편하겠지. 무겁다. 이러면서 이게 오히려 물타기로 김일성 뭐 화해 이었다고 해방해. 이런 얘기 책 소개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 문재인 이제 교도소 가면 독서 많이 해. 근데 올리지는 못해. 교도소 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책을 유영하 변호사가 얼마나 이어줬습니까? 교도소에서 이게 박학다식 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다 교도소에서 공부한 거예요. 맞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책을 그때 지리산부터 얼마 읽었습니까? 너 이게 문재인 이제 교도소 가면 할 일도 없는데 앞으로 이게 뭐 일주일에 하나씩 책 소개해도 될 텐데 곧 이게 그 교도소에서 책을 소개하는 트윗 올리라.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문재인이 지금 사실은 잠이 오겠습니까? 말은 뭐 이 책 소개한다 어찐다 요새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이재명 수사 이 부분도 검찰이 저렇게 치밀하게 수사를 해왔구나 지금까지 다 몇 달간에 걸쳐서 하물며 자기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거는 또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재명부터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소설한 가을밤에 잠이 오겠느냐. 그러니까 책이라도 봐야지. 원래는 그 통치할 때도요. 외교든 내치든 외치든 통치할 때도 이제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뭐든지 이게 나누어서 점령하는. 예를 들어 영국이 인도 같은 나라 어떻게 큰 나라 점령합니까? 그러면 이게 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종교가 이슬람, 불교, 힌두교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감정 분열을 이용해서 쪼개는 거예요. 이게 디바이드 앤 룰. 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도요. 일단 이게 친문하고요. 친명을 쪼개야 돼. 그래서 이게 먼저 이재명부터 때려잡고 분열시켜서 서로 공격 싸우게 해서 때려잡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일당을 때려잡는 이래야 돼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각계바당 해버렸잖아. 먼저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구속되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전략적으로는 이게 조금 시차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부터 이게 때려잡고 순리대로 그 다음에 문재인 때려잡는 이런 게 전략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이 정말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우리나라 조선 제1검이라고 쌍벽을 이루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물, 이재명, 거목 또 문재인 이 수사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아마 손발을 잘 맞추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